호웨요, 호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백악관의 회의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기술은 절대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명령입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다. 한편 서울 청와대 지하 상황실의 불도 꺼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리며 말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참모들은 숨을 삼켰다. 그들이 준비한 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다. 10년짜리 경제계약, 트럼프의 심리를 읽은 한마디, 그리고 왕관 하나. 그날 이후 미국의 뉴스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외교의 룰을 바꿨다. 백악관을 움직인 건 미국이 아니었다. 그건 대한민국이었다. 한미 정상회담 후 미국과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리처드 맥켄지입니다. 미 국방부 군사자문단으로 20년을 일했죠. 그동안 수없이 많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간 철수, 북핵 위기까지 다뤄봤죠. 그런데 그날만큼 백악관이 뒤집힌 적은 없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오전 9시였습니다.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죠. 의제는 간단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현안 검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자료를 펼쳐들었죠. 그런데 회의실 문이 열리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국방장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CIA 국장은 서류를 탁자에 내던지다시피 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한 줄이 떠 있었죠.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검토.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핵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모두가 알았죠.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핵추진 기술은 미국이 70년간 단 두 나라에만 넘긴 최고 기밀이었습니다. 영국, 호주, 그리고 끝이었죠. 한국에 핵잠 기술을 준다고요? 누군가가 반문했습니다. 이건 동맹 체계 전체를 흔드는 겁니다. 국방부 차관이 벌떡 일어났죠. 일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이 회의가 열렸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죠. 누가 이 의제를 올렸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국방부입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죠.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절대 불가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갑자기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거 봐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죠. 트럼프 대통령의 SNS였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위대한 동맹에 대한 신뢰의 증거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백악관을 폭파시켰죠. 회의실은 다시 비상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은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죠.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참모들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언론이 난리입니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죠. 일본 대사관, 호주 국방부, 심지어 영국까지 항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가 이걸 승인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회의실 안은 완전한 혼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대통령의 결정은 공식적입니까? 동맹국들과 협의했습니까? 의회 승인은 받았습니까?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땀을 흘리며 말했죠.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자료를 뒤적였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20년 커리어 동안 이런 결정은 처음 봤습니다. 핵추진 기술은 미국의 자존심이었죠. 그걸 한국에 넘긴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충동적인 사람이지만 완전히 근거 없이 움직이지는 않았죠.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뭘 한 겁니까? 어떻게 미국 대통령을 움직인 겁니까? 저는 그날부터 한국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록을 뒤졌죠. 외교 문서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10년간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가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치밀하게 계산된 전쟁이었죠. 총 없는 전쟁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진실을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트럼프의 결정이 계속 맴돌았죠. 도대체 왜입니까? 무엇이 그를 움직인 겁니까? 백악관 복도는 여전히 술렁였습니다. 참모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죠. 대통령이 미쳤어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일본이 발칵 뒤집혔대 또 다른 이가 말했죠. 저는 그들을 지나쳐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단상에 올랐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첫마디였죠.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본이 들끓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담당관이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즉각 항해 성명을 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중국도 움직일 겁니다. 누군가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핵잠을 주면 동북아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미소를 지었죠. 아주 살짝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이익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켰어요.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2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했습니다. 숫자가 떴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에너지 전 분야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천억 달러라고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 투자는 앞으로 10년간 계속됩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핵잠 개발 기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순간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뭘 한 건지 말입니다. 경제와 안보를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까? 미국이 핵잠 승인을 번복하면 2천억 달러가 날아갑니까? 이건 외교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완벽한 거래였죠. 엘브리지 콜비 박사가 오셨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죠.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안보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죠. 여러분,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죠. 한국은 이미 자격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자격 말입니까? 누군가가 반문했죠. 핵잠을 운용할 자격입니다. 콜비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세계 6위입니다. 잠수함 기술은 이미 세계 정상급이죠. 209급, 214급, 그리고 3,000톤급까지 독자 개발했습니다. 그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여기 어디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저는 자료를 응시했습니다. 놀라웠죠. 한국이 이 정도였습니까? 게다가 한국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콜비가 계속했습니다. 70년간 단 한 번도 미국을 배신한 적이 없죠. 이라크, 아프간 모든 전쟁에 함께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죠. 사실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일본이 반대한다고요? 콜비가 비웃었습니다. 일본은 자기들 이익만 챙깁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진짜 동맹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트럼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이건 트럼프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 한국 지지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은 옳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콜비가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에 핵잠을 주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에게 합당한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죠. 그게 진정한 동맹 아닙니까?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평가받고 있었습니까?
20년간 국제안보를 다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한 나라가 이토록 신뢰받는 경우 말입니다.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믿어지나? 그가 말했죠. 한국이 우릴 움직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움직인 겁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었죠. 이미 강대국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한국 외교팀을 만나야 했죠. 그들이 정확히 뭘 준비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의무였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쌓아놨죠. 밤새 읽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한국 관련 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였죠. 투자 보고서, 외교 문서, 군사 협력 자료까지 전부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하나씩 펼쳐봤죠. 첫 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대미 투자 내역이었죠. 삼성, 현대, SK, LG 모든 대기업이 움직였습니다. 텍사스 반도체 공장, 조지아 배터리 공장, 엘라베마 자동차 공장. 숫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투자 시기가 모두 비슷했죠.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정확히 10년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핵잠 개발 계획서였죠. 개발 기간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문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일치합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까? 투자 기간과 핵잠 개발 기간이 똑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켰죠. 이건 우연이 아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10년 전부터 이걸 준비했다는 겁니까? 2천억 달러 투자가 핵잠을 위한 포석이었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천억 달러를 10년으로 나누면 연간 200억 달러였죠. 이건 한국 국방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엄청난 돈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걸 미국에 쏟아부었습니다. 미친 전략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경제로 안보를 샀다는 겁니까? 돈으로 핵잠 기술을 산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매가 아니었죠. 이건 족쇄였습니다. 미국을 묶어버린 겁니다.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록이었죠.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차례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매번 경제 협력이 논의됐죠.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공동 투자. 단어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한국 측 요청사항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 검토 2023년 회담 기록이었죠. 2년 전부터 공식 요청했다는 겁니까? 그때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수학이었죠. 완벽하게 계산된 방정식이었습니다. 한국은 10년간 돈을 쏟아부으며 미국을 설득했습니다. 아니, 설득이 아니었죠. 선택의 여지를 없앤 겁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국방부 경제분석팀에 전화했죠. 한국 투자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 줄 수 있나?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미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내드릴까요? 30분 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죠.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투자 중단 시 미국 일자리 손실 약 8만 명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8만 명이라고요?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차질, 배터리 생산 중단, 자동차 산업 타격.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투자가 끊기면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겁니까? 이게 한국의 무기였습니까?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대단하다. 감탄이 절로 나왔죠. 한국은 총 한 방 안 쏘고 미국을 제압했습니다. 경제라는 무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미국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죠. 다시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외교부 내부 보고서였죠.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대미 경제 투자와 안보 협력 연계 전략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10년 단위 장기 투자로 미국 정치권 설득, 핵심 산업 투자로 경제적 의존도 증대, 양당 모두와 관계 구축. 전략이 한 줄 한 줄 적혀 있었죠.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압권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없이 갈 수 없게 만든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 정도 외교술이라면 강대국이라 불러야 합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백악관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트럼프가 결정했죠. 한국 핵잠 승인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건 트럼프의 결정이 아니었죠. 한국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보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죠. 전략가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말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미 강대국이다. 펜을 놓았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한국 외교팀을 말입니다. 저는 다음 날 오전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회담 자료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공식 요청이었죠. 상대방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최근 한미 정상회담 기록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열람 가능합니다. 사흘 후 저는 국무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측 경제참사관이 들어왔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반갑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단단했죠. 회담 기록을 펼쳤습니다. 2025년 8월 워싱턴 정상회담이었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의 만남이었습니다. 여기 3페이지를 보십시오. 참사관이 말했습니다. 문서를 읽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 해군의 오랜 수건입니다. 미국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공개석상에서 이걸 말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참사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계산된 위험이었죠.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십시오. 기록을 읽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은 위대한 동맹입니다. 입꼬리가 올라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협력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트럼프가 경제 협력을 언급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참사관이 손가락으로 짚었죠. 이재명 대통령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도 미국에 계속 투자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믿기 때문이죠. 리더십을 믿는다고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트럼프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는 칭찬에 약한 사람이었죠. 성과 과실을 좋아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까? 다음 기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회담 종료 후 트럼프 대통령 즉석 발언 한국의 핵잠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즉석 발언이라고요? 준비된 멘트가 아니었습니까? 대통령님은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셨습니다. 참사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트루스 소셜에 올리셨죠. 저는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담 종료 5분 후였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SNS 발표입니까? 참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놀라웠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심리를 완벽하게 읽었습니다. 칭찬으로 기분을 띄웠죠. 경제 협력으로 이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핵잠을 언급했죠. 이건 심리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외교가 아니라 심리전이었어요. 참사관이 웃었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외교가 곧 심리전 아닙니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좋아하십니다. 참사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핵잠 승인은 그에게 엄청난 성과였죠. 역대 어느 대통령도 못한 일이니까요. 자료를 더 넘겼습니다. 회담 이후 반응 보고서였죠. 미국 보수 언론 95% 긍정 반응, 공화당 의원 지지율 87%. 숫자가 놀라웠습니다. 반대 여론이 거의 없었죠. 일본은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참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즉각 항의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가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트럼프는 일본 총리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일본을 무시했다고요? SNS에 올린 순간 번복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의도였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공개석상 발언, 트럼프의 즉흥 반응, 즉시 SNS 발표.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가 보였죠. 한국은 트럼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무기로 썼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외교의 교과서입니다. 심리, 경제, 타이밍 모든 걸 완벽하게 조합했죠. 한국은 전략의 나라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한국의 전략이 완벽했습니다. 경제, 심리, 타이밍 모든 걸 계산했죠. 하지만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트럼프의 그 SNS 발표 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켰죠.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을 열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오후 2시 37분에 올라온 게시물이었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위대한 동맹에 대한 신뢰의 증거다.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문장이 세상을 뒤집었죠. 댓글이 8만 개를 넘었습니다. 공유는 15만 건이었죠.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반응이 양분됐습니다. 트럼프가 미쳤다. 일본은 어쩌라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건 지지였죠. 한국은 진짜 동맹이다. 이게 바로 리더십이다. 보수층이 환호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이었죠. 맥켄지 박사님, 지금 오실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브리핑이 난리입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30분 후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에 있었습니다. 기자들로 가득 찼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죠. 대통령의 결정은 공식적입니까? 첫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네, 공식 입장입니다. 대변인이 대답했죠. 국방부와 협의했습니까?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하셨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협의가 없었다는 뜻이었죠. 일본의 항의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대변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비된 답변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놀라웠죠. 백악관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통령의 즉흥 결정이었다는 겁니까?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대변인을 따라 복도로 나왔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대통령이 회담 끝나고 갑자기 올리신 겁니다. 국방부는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다그쳤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대답했죠. 참모진도 국무부도 국방부도 전부 몰랐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CNN이었죠. 역사적 결정 자막이 떴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핵추진 기술 이전을 승인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BBC였죠. 미국이 70년 금기를 깼다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NHK로 넘겼습니다. 일본 언론은 난리였죠.
동맹 체계 붕괴 위기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이름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화면을 응시했죠. 이건 외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국 국방부 동료였습니다. 리처드, 이거 진짜야? 그가 물었죠. 진짜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미국이 핵잠 기술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물었죠. 심리전입니다. 완벽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경제 투자, 타이밍, 트럼프의 심리까지 전부 말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잠들지 않았죠. 한국이라는 단어가 모든 뉴스룸을 점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을 펼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였죠. 일면 톱 기사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미국 핵기술 획득. 동북아 판도 변화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외교적 승리로 평가한다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리가 맞았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죠. 보수 언론도 확인했습니다. 폭스뉴스였죠. 한국은 진짜 동맹이다 논평이 올라왔습니다. 70년간 함께한 나라, 이제 제대로 대접받는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여론이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노린 게 바로 이거였다는 걸 말입니다. SNS 한 줄로 세계 여론을 움직였죠.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전략이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외교의 마지막 무기는 여론이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다. 펜을 놓았죠.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외교가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동안 한국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자료를 모았죠. 분석했습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죠. 2025년 10월 말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안 됐죠. 하지만 워싱턴은 벌써 불안했습니다. 4년 후엔 어떻게 되는 거야? 복도에서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한국 핵잠 계약 걱정 안 돼? 그가 물었습니다. 트럼프 임기 끝나면 새 정부가 뒤집을 수도 있잖아. 저는 멈칫했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민주당 측 인사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핵기술 이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성명이 나왔죠. 차기 정부에서 전면 재협상할 것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한국의 완벽한 전략이 정치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까? 10년 준비가 정권 하나 바뀌면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날 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식 면담이 가능하십니까? 경제참사관이었죠.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걱정하시는 것 같더군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했죠.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한국은 이미 준비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문서를 꺼냈죠. 한미 경제 협력 10개년 로드맵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였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반도체 공장 5개, 배터리 공장 8개, 방산 협력 12건. 리스트가 이어졌습니다. 모두 법적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참사관이 말했죠. 정권이 바뀌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전부 확정됐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3년부터 준비했습니다. 핵잠 승인 훨씬 전부터 말이죠. 다음 페이지를 봤습니다. 투자 금액이 적혀 있었죠. 총 2천억 달러, 10년 분할 집행, 계약 기간은 핵잠 개발 기간과 정확히 일치 연도별로 빼곡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계약을 파기하면
제가 물었습니다.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참사관이 대답했습니다. 약 500억 달러 규모죠.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500억 달러라고요? 어떤 정부도 그 손실을 감당 못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죠. 한국이 경제적 족쇄를 채운 겁니까? 게다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투자로 만들어진 미국 일자리가 12만 개입니다. 자료를 넘겼죠. 텍사스 3만, 조지아 2만 5천, 엘라베마 2만, 오하이오 1만 8천. 숫자가 계속됐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부 경합주였죠.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주들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12만 개 일자리를 없앨 수 없습니다. 참사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완벽했죠. 한국은 4년 후, 8년 후까지 계산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건드릴 수 없게 만들었죠.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10년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참사관이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단기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한 발 앞을 보죠. 그의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확신에 찬 눈빛이었죠. 며칠 후 뉴스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유력 상원 의원이 발표했죠. 한국과의 경제 협력은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투자 유지가 우선이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인정한 겁니까? 계약은 이미 완료됐죠. 돈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워싱턴에 로비팀을 보냈죠. 한국 핵잠은 동북아 균형을 깬다 의회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죠. 일본이 미국에 투자한 게 연간 얼마요?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100억 달러입니다. 일본 측이 대답했죠. 한국은 200억이야. 2배야.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죠. 한국이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는 걸 말입니다. 투자로도 전략으로도 말이죠. 중국은 조용했습니다. 이상했죠. 보통은 즉각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분석했죠. 중국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는 정권 교체에도 지속될 것 결론이었죠. 근거가 명확했습니다. 경제가 안보를 지켰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백악관이 보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정부까지 묶어놨다고 말입니다. 이게 진짜 전략이었죠.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11월 초 다시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참사관이 말했죠. 참석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슨 행사입니까?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공식 국빈 만찬이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빈 방문이라고요? 핵잠 이후 첫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 이스트룸에 있었습니다. 화려했죠.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각국 대사들이 모였죠. 저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관찰하고 있었죠. 트럼프가 입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였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두 정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위대한 동맹을 기념하는 날이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소 지었죠. 그때였습니다. 한국 측 의전팀이 움직였죠. 붉은 천으로 덮인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뭡니까? 천이 벗겨졌습니다. 금빛 훈장이 나타났죠.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왕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죠. 왕관이라고요? 대한민국은 트럼프 대통령님께 최고 명예 훈장을 수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관은 한미 동맹의 상징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죠.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켜봤죠. 트럼프가 일어났습니다. 훈장을 받았죠. 그리고 왕관을 들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건 영광입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왕관을 머리에 살짝 얹었죠. 사진이 터졌습니다.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웠죠. 왕관이라니요? 미국 대통령에게 왕관을 준다고요? 하지만 트럼프는 좋아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다음 날 미국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트럼프, 왕관 받다 헤드라인이었죠. 일부는 조롱했습니다. 중세시대도 아니고 비판이 나왔죠. 하지만 보수 언론은 달랐습니다. 폭스뉴스였죠. 이건 존중의 상징이다 논평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증거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인정해준다. 이게 진짜 동맹이지. 보수층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죠. 여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트럼프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전용기에 올랐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관을 직접 가방에 넣었습니다. 기자들이 목격했죠. 대통령님, 왕관을 가져가십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트럼프가 대답했죠. 이건 내 자랑이야.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죠. 왕관을 직접 챙겼다고요? 한국이 나를 존중했어. 트럼프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나라야. 며칠 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인 호감도 결과였죠. 85%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20% 상승이었죠.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왕관 하나가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한국은 미국을 존중한다 인식이 퍼졌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죠.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외교팀 대단해. 누군가가 말했죠. 트럼프 심리를 정확히 읽었어.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왕관의 의미를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죠. 심리전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인정받고 싶어 했죠. 존중받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관을 준 겁니까? 완벽한 계산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외교의 마지막 무기는 감동이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다. 펜을 놓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마음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왕관 하나로 말이죠. 이게 진짜 외교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참사관이 말했죠. 참석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슨 행사입니까?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공식 국빈 만찬이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빈 방문이라고요? 핵잠 이후 첫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 이스트룸에 있었습니다. 화려했죠.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각국 대사들이 모였죠. 저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관찰하고 있었죠. 트럼프가 입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였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두 정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위대한 동맹을 기념하는 날이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소 지었죠. 그때였습니다. 한국 측 의전팀이 움직였죠. 붉은 천으로 덮인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뭡니까? 천이 벗겨졌습니다. 금빛 훈장이 나타났죠.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왕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죠. 왕관이라고요? 대한민국은 트럼프 대통령님께 최고 명예 훈장을 수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관은 한미 동맹의 상징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죠.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켜봤죠. 트럼프가 일어났습니다. 훈장을 받았죠. 그리고 왕관을 들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건 영광입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왕관을 머리에 살짝 얹었죠. 사진이 터졌습니다.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웠죠. 왕관이라니요? 미국 대통령에게 왕관을 준다고요? 하지만 트럼프는 좋아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다음 날 미국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트럼프, 왕관 받다 헤드라인이었죠. 일부는 조롱했습니다. 중세시대도 아니고 비판이 나왔죠. 하지만 보수 언론은 달랐습니다. 폭스뉴스였죠. 이건 존중의 상징이다 논평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증거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인정해준다. 이게 진짜 동맹이지. 보수층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죠. 여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트럼프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전용기에 올랐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관을 직접 가방에 넣었습니다. 기자들이 목격했죠. 대통령님, 왕관을 가져가십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트럼프가 대답했죠. 이건 내 자랑이야.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죠. 왕관을 직접 챙겼다고요? 한국이 나를 존중했어. 트럼프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나라야. 며칠 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인 호감도 결과였죠. 85%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20% 상승이었죠.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왕관 하나가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한국은 미국을 존중한다 인식이 퍼졌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죠.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외교팀 대단해. 누군가가 말했죠. 트럼프 심리를 정확히 읽었어.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왕관의 의미를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죠. 심리전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인정받고 싶어 했죠. 존중받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관을 준 겁니까? 완벽한 계산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외교의 마지막 무기는 감동이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다. 펜을 놓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마음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왕관 하나로 말이죠. 이게 진짜 외교였습니다.